뉴욕 증시는 2차 경기 부양책 논란으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부진, 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 약세 등이 겹치면서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8,200선이 붕괴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속에 5일 연속 하락하면서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1.8% 하락해 배럴당 62달러 93센트에 마쳤습니다. 국내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하면서 1인당 GDP가 2005년보다 못한 16,000달러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환율 1,250원 안팎, 성장률 마이너스 2% 내외가 전제였습니다. G8 정상회의가 이탈리아에서 오늘 개막됩니다. 사흘간 진행될 G8 정상회의는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지만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9% 떨어져 8,200선을 하회했고요. S&P 500 지수도 다우와 같은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나스닥은 2.3%나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닝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따른 경계감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무엇보다 2차 경기 부양책 논란이 일면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감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많이 떨어졌네요. 2%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예, 지금 다우지수 1.94% 하락한 8,163.6포인트대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주요 지지선이 있던 라인들이 지금 전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2.31%, S&P 또한 1.97%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실적 어닝 시즌을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이 지금 생각보다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지금 보셨을 때 8,350선을 지금 결국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예전에 시세 분출했던 이 구간을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대 음봉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8,16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0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차트로 보았을 때 5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고 20일 이평선 또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역배열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은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고점으로 시작한 이후에 계속적인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시장에 뚜렷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계속적인 투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결국 장중 저가로 마감하는 모습으로 오늘 다우지수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중단기 데드크로스도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약세로 출발한 다음에 낙폭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일중 최저점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어닝 시즌 경계감도 경계감이지만 실적 시즌 앞두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좀 부담이 많이 좀 표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다우 지수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우려감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종목으로 봤을 때 2분기 이익이 전년비 평균 34% 정도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나는 알코아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알코아는 오늘 장 마감은 미국장에서는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3분기 연속 적자로 나올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지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보다는 더욱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보았을 땐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크게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대통령인 조 바이든 부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더욱더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과 함께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도체 산업이 21%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4%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어제 발표를 다시 하면서 21%로 전망치를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개별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지만 결국은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 시장은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또 금융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예전 다우지수가 한 단계 더 상승을 할 때는 금융주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만큼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금융주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신용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증자를 앞둔 우려감이 커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런 것과 함께 메트라이프, 블랙스톤 같은 금융주 또한 5.3%, 5.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개별 업종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들인 이제 건강보험 업종들, 에트나, 시그나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으로 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개별 업종 섹터별로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업종별로 시장을 접근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떨어졌지만 섹터별 주가 차별화 현상이 진행됐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금융주가 좋지 못했고 반도체도 정강후약, 하지만 건강보험주는 괜찮았다라는 정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어닝 시즌의 경계감과 더불어 큰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하나 더 재료가 나왔었죠. 2차 경기 부양책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구 입에서 나온 건가요? 예, 이제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올까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부대통령의 경기 우려 국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견인했었는데요. 결국 이와 함께 2탄으로 지금 UC 버클리대 교수인 이제 로라 타이슨이 지금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오바마 경제 자문으로 있는 이제 로라 타이슨 같은 경우는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7,87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한 단계 더 큰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지만 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2차 경기 부양책이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초점으로 둔 2차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게 조금 더 깊숙한 세부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GM 파산과 함께 결국 계속적인 추가 실업률이 10%대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업률의 급증은 결국 소비의 위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대부분 다 서비스 업종이 지금 주된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 기반 쪽에 시설을 투자를 초점을 둔 경기 부양책에 내놓았을 경우에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적자 확대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FRB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미 정부 그리고 이제 미 경제에서 나오고 있던 시장에서 나오고 있던 이야기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를 로라 타이슨이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 정부에서는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한 자문 의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결국은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민간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말이죠. 지금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한 60% 정도로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차 경기 부양책 효과가 어느 정도 그야말로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 근거 중에 하나였고요. 과도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도 역시나 반대 여론에 좀 힘을 보탰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몇 달째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분석이 눈길을 끌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3월 저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근거가 뭐였습니까? 예,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다시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베어마켓 랠리에서의 상승이었고 다시금 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비드 로젠버그라는 이코노미스트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기가 계속적인 침체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시장의 랠리는 약세장의 랠리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지금 시점부터 9년 동안 약세장은 계속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건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코멘트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보여드렸던 차트였었는데요. 지금 이건 S&P 500의 2003년도 차트와 지금 현재 움직임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2003년도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지금 더욱더 큰 V자형 급락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주요 지지라인 그리고 다우지수 또한 주요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시장에 지금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지금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차트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게 조금은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라 데이비슨의 이제 언급과는 다르게 여기선 V자형 패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시장은 지금 말을 하고 나오고 있는 9년간의 약세장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상승 랠리 이후에 지금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다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은 한 번에 바닥권 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땐 다우지수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다우지수의 차트였던 6,460선 내 부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하락보다는 8,000선에서 1차 지지라인을 확인한 이후에 1차 지지라인이 무너졌을 경우 7,500선 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되 너무 비관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7,500 지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수대인데 언제쯤 8,000선 깬다면 그게 얼마 만에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다우지수 8,000선이 만약 무너진다고 했을 땐 단기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주요 지지선이었던 8,35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한 장대 음봉이 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1차 심리적 지지선인 지금 120일 이평선이 있는 8,000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며칠 사이에서도 지금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인 투매 물량이 투매를 내놓으면서 6,500선 저점을 까지 가기보다는 결국은 시장에서 투매 물량이 나온 이후에 반발 매수세에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조금 급락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올해 하반기까지 보았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알코아는 실적 전망이 예상치료에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올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외 상품주들 모두 내리지 않았습니까? 국제유가가 얼마나 떨어졌나요? 예, 지금 일단 다우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국제유가 또한 하락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유가 또한 이제 급락으로 장 마감을 했었습니다. 현재 1.17% 하락한 69.93달러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장중 62.35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유가 자체 흐름 또한 다우지수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을 경우 유가 또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가가 먼저 70불을 돌파하면서 80불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반면에 지금 결국은 다시 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가가 이런 흐름을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 60불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60불대 하락을 하고 다우지수가 8,000선이 무너졌을 경우 50불대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우지수와 함께 같이 유심히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서 또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다우까지 같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신경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 증세 방안 지금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회 지금 계류 중인 감세 법안은 유보될 확률이 높지만 일단 세수 확보 방안은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될 확률이 높은지요? 네, 정부가 오는 8월에 2010년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다각적인 증세 방안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담배나 술에는 죄악세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고소득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적됐던 이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감세 법안은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우선 임대소득세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2001년에 폐지됐던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 세제 개편 관련 정보 용역을 맡고 있는 조세연구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는 과세를 하되 이 과세 최저 한도를 설정해서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연구원안은 전세보증금의 60%를 기초로 하는 과세 방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주택임대소득이 4억 원일 경우에는 연간 98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세가 부과가 될 전망입니다. 네. 또 이와 별개로 연간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한도에서 월세와 사과세 비용의 40%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이 지금 검토 대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술, 담배에 대한 과세 강화와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담배와 술에 붙는 부담금을 국세로 전환을 하고 이 세금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세율 연동제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죄악세 차원에서 지금 술에 대해서는 현재 출고가의 72% 수준의 주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이를 1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대형 PDP-TV 등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그렇죠. 돈이 없어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죄악세까지 내게 된다면 가뜩이나 그런데 더 기분이 안 좋아지실 것도 같은데 어쨌거나 정부가 2001년도에 폐지를 했었잖아요. 요 전세 보증금 네. 9년 만에 다시금 손을 대는 이유는 뭔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세수를 확보하고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이 3주택자 전세보증금의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어차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서민층의 조세 저항을 받을 염려 없이 비교적 손쉽게 국고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관건은 지금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2주택자에 대해서도 지금 임대소득세를 부과를 할 것이냐 하는 여부. 인데 예. 이 기획재정부는 지금 자칫 그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가 돼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3주택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세 부과로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료 자체가 오를 경우에 결국은 이 증세 부담이 집 없는 세입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전세에 대한 그 임대소득세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소득자에 과세해야 된다는 어떤 정책적인 조급함 때문에 조세 체계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칫 세수 증대 효과는 보지 못하고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것은 앞서서 죄악세라고 말씀하셨던 지금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술, 담배 관련 세금 부분인데요.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매겨서 좀 소비를 억제를 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워낙 또 이 부분이 저소득층의 소비가 좀 적잖이 있는 품목이라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술, 담배에 매기는 세금의 죄악세 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담배 같은 경우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 증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먼저 주세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그 국내에 판매되는 맥주나 소주, 또 위스키 등의 세율은 원가의 72%인데요. 증세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은 이 연구원 측은 이것을 130%까지는 올려야 죄악세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오비맥주 카스를 기준으로 볼 때요. 원가의 주세와 교육세, 또 부가세를 더한 출고가는 현재 993원 98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130%의 주세가 부과되면은 1,367원 28전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교육세나 부가세 변화가 없이도 적어도 40% 정도 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계산
계산이 나옵니다. 담배의 경우는 현재 정액세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물가에 연동해서 해마다 세금을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세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1,337원 50전인데요. 2005년부터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부와 연구원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그 물가에 따라서 세금을 해마다 올리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고 이 국민생활증진기금이나 또 폐기물 부담금 같은 부담금이나 기금은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너지 다소비품에 대한 그 소비세 과세도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소득층이 많이 쓰는 대용량 에어컨이나 대형 TV, 또 대형 냉장고 등의 소비세가 주로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요,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제 도입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국계 은행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 둘러싼 양측 입장 간단하게 일단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금융투자협회에 어떤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금융회사들이 판매할 예정인 장외 파생 상품을 사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그 민주당의 이성남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0일에 장외 파생 상품을 감독하기 위해서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에 상품을 심의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이 법안이 지금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 금감위는 감독당국 산하에 심의위를 둔다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증권과 보험 또 은행처럼 이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에다가 그 설치를 한다면 네. 자율심의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겠냐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외국계 은행들은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이미 많은데 이 사전심의까지 도입을 한다면 파생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개발 단계부터 심의를 거칠 경우에 이 신상품의 경쟁력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보다는 사후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파생 상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양측 모두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금융당국은 사전에 그리고 업계인 외국계 은행들은 사후에 심사를 하자라는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차가 벌어지게 된 보다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 때문인데요. 감독당국은 이 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 상품은 자유롭게 만들도록 놔두되 불안전 판매를 막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 주장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정부 측이 지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하는 장외 파생 상품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이 장외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 구성과 또 위험 회피 구조, 타당성과 상품 설명서, 판매 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심의를 하고 판매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고요. 이 장외 파생 상품은 자유롭고 다양한 상품 설계는 가능하지만 지금 불확실성이나 어떤 위험성에 대한 관리 감독 수단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개정안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외국계 은행 협의체인 주한외국은행단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역점을 두는 것은 맞지만 신종 상품에 대한 개발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한국은 물론이지만 이 국제적 관례에 따라서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상당히 까다로운 신상품 승인 과정을 밟고 있고 또 이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는 고객과의 어떤 합의에 따라서 많은 상품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의 변화까지 새로운 상품으로 취급을 해서 그때마다 심사를 받게 된다면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네. 반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는 데다가 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니만큼 또 업계의 의견이 얼마만큼 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가 또 2차로 주목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2분기 실적을 낸 기업들의 어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뉴욕 증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요. 이 같은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과 더불어 간밤에는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란까지 일면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감이 또 커졌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가 1.9% 하락해 8,163으로 종료됐습니다. 8,200선이 붕괴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